진짜 이 작품은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꿈도 희망도 없는 대신 재미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9월 24일 공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시리즈 마블 좀비스입니다. 소니에서 만든 뉴스파 시리즈 제외하면 마블 관련 애니메이션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블 좀비스는 내용이 되게 궁금했어요. 다른 마블 작품들과는 차별화되는 아주 독특한 작품인 거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시리즈인데 4부작으로 분량은 짧습니다. 4부작 다 합쳐서 총 분량이 2시간 좀 넘는 정도예요. 그냥 장편 애니메이션 한 편 보는 느낌으로 한 번에 4부작 다 몰아서 봤습니다. 일단 뭐 워낙에 마블 세계관의 캐릭터들이 많으니까 어떤 캐릭터가 주역이고 누가 좀비가 되었고 최종 보스는 누구인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1부 딱 시작하니까 미즈 마블 카말라 칸, 아이언하트 리리 윌리엄스, 2대 호크아이 케이트 비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없는 아이언맨 수트도 같이 다니는데 이 수트는 인공지능인 프라이데이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인형을 붙여놨어요. 이들이 있는 장소는 뉴욕이고요. 이미 좀비 사태로 멸망해버린 세상입니다.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생존자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량과 물자를 구하고 좀비들을 만나면 싸우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1대 호크아이 좀비와 싸우게 되거든요. 예상하긴 했지만 좀비가 되어도 능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좀비인데도 활을 막 쏘면서 공격합니다. 쓰러뜨리진 못하고 그냥 도망쳐요. 그러다가 퀸젯 한 대가 뉴욕 어딘가에 추락하는 걸 보거든요. 추락한 곳에 가서 퀸젯 안을 살펴보니까 조종사 한 명이 타고 있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조종사의 몸속에 뭔가 있는 게 감지가 됩니다. 중요한 물건인데 그걸 지키려고 삼킨 것 같아요. 몸을 갈라서 그걸 꺼내 보거든요. 무슨 신호 발신기 같은 거예요. 우주로 보내는. 이게 아마 우주로 신호를 보내면 우주에 있는 어떤 종족이 와서 지구의 좀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이 발신기를 사용하려면 쉴드의 본부가 있는 오하이오 주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출발해요. 가는 길에 무슨 산맥이 있는데 산맥 가운데가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지름길이 생겼네? 하면서 거기를 통과해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막 치더니 사방팔방에 낙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하늘에서 싸우고 있는 여파입니다. 뭐가 싸우고 있냐 하면 고장난 이카리스와 좀비 캡틴 마블, 이 둘이 실력이 대등하기 때문에 결판이 나지 않고 영원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낙뢰가 떨어져서 자동차는 박살나고 좀비 캡틴 마블은 이카리스와 싸우면서도 또 눈에 들어오는 건 다 죽이려고 들어요. 여기서 카말라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카말라도 죽을 위기에서 누가 구해주거든요. 블레이드가 구해줘요.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MCU 실사 작품들에서 등장한 캐릭터들이거든요. 성우도 실사 배우들이 그대로 연기했어요. 캐릭터의 얼굴 디자인도 실사 배우 외모 그대로 했고요. 그런데 블레이드는 현재 실사 영화 제작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아직 실사 작품이 안 나왔는데도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블레이드가 가장 비중 있는 캐릭터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캐릭터 외모도 블레이드 역할로 캐스팅된 배우가 마흐샬라 알리인데 딱 마흐샬라 알리 외모로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작품에서 성우는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아무튼 블레이드가 카말라를 구해서 오하이오의 실드 본부로 데려갑니다. 참고로 이 작품에서 블레이드는 문나이트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스카 아이작 문나이트는 좀비 사태로 죽었나봐요. 그래서 콘슈가 블레이드를 새로운 아바타로 삼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드 본부로 가니까 거기서 블랙 위도우 패거리를 만나요. 나타샤는 없고 레드 가디언이랑 멜리나, 옐레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름은 모르겠는 쩌리 위도우 몇 명이 있습니다. 발신기를 쓰려고 하는데 와칸다에서 벌어진 무슨 사건이 원인으로 지금 지구가 거대한 에너지 장막 같은 걸로 덮여 있대요. 그래서 지구 밖으로 나가야지 발신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선이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데 밖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좀비 군단이 쳐들어옵니다. 오코예가 좀비 군단을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좀비 군단 속에 네임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어보미네이션, 고스트,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가 있어요. 캡틴 아메리카는 하반신이 없어서 팔로 기어다니는 좀비로 나오고요. 이 좀비 군단을 무찌르는 건 불가능하고 탈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 와중에 네임드 좀비와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레드 가디언이 쓰러뜨리고요. 고스트는 쩌리 위도우들을 혼자 다 죽이면서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결국 블레이드가 고스트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위도우들이랑 멜리나까지 죽고 카말라, 블레이드, 레드 가디언, 옐레나만 살아남아서 빠져나와요. 이게 1화 내용. 2화가 시작하면 샹치와 KT가 등장합니다. 샹치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좀비 사태가 벌어진 초기 상황이 잠깐 나오고요.
나오죠. 여기서 샹치의 아버지도 등장하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냥 양조위라고 할게요. 샹치가 좀비한테 팔을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조위가 마법 팔찌들을 샹치한테 넘겨서 그 팔찌가 팔에 감염이 퍼지지 않게 막아줘요. 그런데 팔찌를 넘기는 바람에 양조위는 좀비들한테 물려 죽습니다. 샹치와 KT는 살아남죠. 그리고 5년 뒤 샹치와 KT가 무슨 매드맥스스러운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타고 사막 같은 곳을 가로지르고 있어요.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스크럴들이 습격을 해서 매드맥스스러운 액션이 좀 나와주고 그 다음 어떤 항구 같은 곳으로 도착합니다. 거기에 해상 도시가 정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상 도시가 알고 보니 11월에 나왔던 그 감옥이에요. 이 해상 도시를 이끌고 있는 리더가 지모 남작입니다. 여기서 샹치 일행과 카말라 일행이 만나게 돼요. 해상 도시에 타고 바다는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떠돌고 있는데 네이머가 이끄는 바다 종족, 얘네들도 다 좀비가 되어서 해상 도시를 공격해 옵니다. 결국 해상 도시도 침몰하게 되고요. 여기서 주요 캐릭터들 중 옐레나가 죽어요. 아무튼 살아남은 일행들은 뉴 아스가르드로 갑니다. 거기에 우주선이 있대요. 이게 2화까지 내용. 3화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와칸다 사건을 보여주거든요. 타노스 좀비가 등장합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나왔던 와칸다 전투를 오마주한 장면들이 나와요. 처음에 타노스하고 싸우는 캐릭터가 블랙팬서, 스파이더맨, 그리고 스콧 랭이 머리만 남은 상태로 머리 아래에 닥터 스트레인지 망토를 메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3명이 타노스랑 싸우는데 점점 불리해지죠. 그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나왔던 장면과 똑같은 장면, 토르, 로켓, 그루트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등장은 멋있게 했는데 바로 타노스한테 로켓이랑 그루트는 끔살당하고요. 토르도 큰 부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그때 트찰라가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타노스와 함께 와칸다 도시 중앙에 무슨 비브라늄 돔 같은 곳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인피니티 스톤이 폭발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에너지 장막 같은 게 지구 전체에 둘러진 거예요. 스파이더맨과 스콧 랭도 폭발에 휩쓸려 죽을 뻔했는데 마법사들이 포탈을 열어서 구해주죠. 아무튼 와칸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샹치와 카말라 일행은 뉴 아스가르드에 도착합니다. 거기는 커다란 장벽이 있어서 좀비 사태에서 안전하고 아스가르드인들이 막 파티를 하며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는 이미 좀비들의 보스, 망자들의 여왕이라는 존재가 장악한 상태였어요. 그 정체는 바로 완다. 완다의 환영을 걷어내니까 진실이 드러나죠. 먹고 마시던 파티 음식들이 실체 살덩이였던 거예요. 아스가르드인도 다 좀비가 되어 있고 발키리랑 토르만 좀비가 안 되었는데 발키리가 일행으로 합류해서 우주선을 조종해 다 같이 탈출하고요. 그런데 완다가 염력으로 우주선을 붙잡아요. 그때 토르가 완다를 막아서면서 결국 우주선은 무사히 탈출합니다. 여기까지가 3화 내용. 4화에서 드디어 우주로 나와서 발신기를 쓰는데요. 발신기를 쓰자마자 바로 눈앞에 노바 군단 우주선이 우르르 등장한 거예요. 발신기를 쓰자마자 이렇게 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노바 군단은 이미 지구의 좀비 사태를 알고 있었고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구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구 밖으로 나오는 우주선을 다 격추하고 있었어요. 결국 노바 군단에 의해 우주선이 격추되고 다 지구로 추락하게 되는데요. 또 마법사들이 포탈로 구해줍니다. 거기서 스파이더맨과 스콧랭을 만나죠.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 듣게 되는데요. 와칸다 사건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되었을 때 그대로 지구가 소멸할 수 있었는데 헐크가 그 에너지를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구를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완다가 노리고 있어요. 완다가 모든 좀비 군단을 다 끌고 헐크한테 쳐들어가거든요. 이 장면에서 헐크가 최종 보스 같은 느낌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포스를 뿜어내면서 좀비 군단들을 상대합니다. 하지만 점점 밀려요. 그때 포탈이 열리면서 주인공들이 우르르 등장하죠. 이때 멤버들이 스콧 랭, 스파이더맨, 발키리, KT, 샹치, 카말라, 블레이드, 그리고 마법사 3인방. 이 마법사들은 닥터 스트레인지 실사 영화들에서 등장은 한 것 같은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애들. 아무튼 이 멤버들로 어벤져스 최후의 전투라는 느낌으로 좀비 군단과의 대결이 벌어지죠. 뭐 나름대로 잘 싸우긴 하지만 솔직히 중과부적이잖아요. 결정적으로 저쪽에서 토르 좀비가 등장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죠. 결국 헐크도 토르한테 거의 무력화되고 이제 완다가 나서서 헐크가 몸으로 받아내고 있던 그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완다가 계속 카말라한테 네가 날 도와줘야 해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완다의 목적을 이루는데 카말라의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맥거핀일 뿐이고 완다가 카말라를 조롱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카말라가 결국 굴복하고 뭔가 엄청 중요한 역할인 것처럼 완다의 손을 잡아요. 그러고 카말라가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리리 윌리엄스와 케이트 비숍을 만나서 카페에서 버블티를 마시며 평온한 순간을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평온한 풍경이 순간순간 좀비 세상으로 바뀌어서 보이는 거예요. 평온한 풍경은 모두 완다가 보여주는 환영이었던 거죠.
완다라는 캐릭터의 빌런으로서의 목적을 보자면 나루토에 나왔던 무한츠 쿠요미 같은 거잖아요. 그냥 모든 세상을 환영으로 덮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으로 다 조정을 하는 거죠. 좀비 사태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다 좀비가 되니까 오히려 더 쉽게 조정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에 그 엄청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지구뿐 아니라 더 크게 영향력을 확장해서 전 우주까지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섬뜩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무튼 꿈도 희망도 없는 배드엔딩. 진짜 이 작품은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꿈도 희망도 없는 대신 재미가 있네요. 솔직히 최근 몇 년 동안 본 마블 작품들 중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일단 스케일이 큰 게 마음에 들어요. 애니메이션인데도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스케일 큰 연출이 실사 작품 못지않게 임팩트가 대단하더라고요. 올해 나온 마블 영화들 흥행 성적이 처참하지 않습니까? 만약 마블 좀비스를 실사 영화로 만들어서 극장 개봉했으면 10억 불은 가뿐히 넘었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니까 사실 실사 작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애니에서는 다 사라져서 그것 때문에 더 재미있게 느껴진 것도 있어요. 그동안 마블 실사 작품들의 인기를 하락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캐스팅이잖아요. 마블 좀비스에서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이었던 카말라, 발키리, KT, 샹치 이런 캐릭터들, 실사 작품들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는 캐릭터들이죠. 그런데 애니에서는 다들 외모 보정이 된 작화로 그려졌으니까 실사 작품 볼 때보다 훨씬 이 캐릭터들에 몰입이 되더라고요. 결국 애니로 만드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블 좀비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최근에 에이리언 어스라는 망작도 있었지만 마블 좀비스 같은 재미있는 작품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디즈니 플러스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콘텐츠에 비해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가 너무 관심도가 떨어져요. 디즈니 플러스도 넷플릭스와 대등한 OTT로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애니메이션 마블 좀비스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